여러분, 미술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문화의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과는 달리 대중에게 다소 소외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대중화되며 남녀노소가 자주 찾는 문화 향유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가치도 다른 문화예술 분야보다 높이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현상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물론 예술의 도시 파리 등에서 미술이 망해가는 징조가 보여 특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심층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술품 거래 시장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보는 미술과 사는 미술의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술의 도시로 불리는 프랑스 파리마저 이런 기묘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은 매일 수만 명씩 몰려드는 관람객을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파업에 나선 반면 인근 화랑가에선 고객의 발길이 뚝 끊기며 조용히 문을 닫는 갤러리들이 하나 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트뉴스 등 해외 미술 전문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현지 화랑가에서 재정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이뎀이 프랑스 미술 갤러리 전문위원회 소속 324개 회원 갤러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12%가 최근 18개월간 심각한 운영난을 겪었고 이 중 일부는 폐업 등을 앞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파리 중심 상권 중 하나인 생클로드 거리에 문을 연 ETC 갤러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문을 닫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1957년 문을 연 갤러리 장 프루니에도 지난해 마지막 전시를 끝으로 영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홉킨스, 로르 루아네트와 같은 로컬 갤러리와 다국적 갤러리인 레비 고르비 다연의 파리 지점도 최근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필리프 샤르팡티에 CPGA 회장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를 통해 지금 시장은 201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유지해온 나라인데요. 특히 3년 전 세계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이 파리에 론칭하여 매출 실적이 높아지며 기대를 높였죠. 그리고 기대 이상의 흥행을 보여주며 일각에선 브렉시트 여파로 힘 빠진 영국을 대신해 유럽의 아트 허브 위상을 되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죠. 특히 파리가 세계에서 미술 전시 관람객으로 가장 붐비는 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로컬 화랑들의 생존 위기는 다소 의외입니다. 파리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만 해도 지난해 기준 연간 870만 명의 관람객이 몰릴 정도로 매일같이 붐비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엔 매표소 직원, 보안 요원 등이 폭증한 관람 수요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에 나서며 돌연 휴관에 들어가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이 다운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프랑스 미술계는 관람은 활발하면서도 실제 작품 구매엔 소극적인 시장 양극화가 미술품 거래 시장이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경험과 고가의 미술품을 투자하는 시장 행위인 작품 수집의 괴리가 커졌다는 것이죠. 국제 아트페어 참가비와 작품 운송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객 발길이 끊기는 이중고로 중소형 갤러리부터 먼저 무너지는 형국입니다. 마그다 다니쉬 CPGA 부회장은 미술품 판매에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이제 사람들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의 현실적인 위기에 소유보다는 경험이라는 사회적 문화의 트렌드가 바로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고금리와 경기 둔화, 정치적 불안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덮친 한국 미술 시장도 사정은 같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서울국립현대미술관 런뮤익 전시에 53만 명이 몰리는 등 미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거래시장 침체는 지속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경매시장 총 거래액은 약 5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917억 원 대비 37% 감소를 했고 낙찰률은 49.77%에 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거래액과 낙찰률 모두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한 화랑 관계자는 거래가 얼어붙고 값비싼 블루칩 작품을 제외한 중저가나 신진작가의 작품은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커지다 보니 구매력이 낮은 젊은 고객들이 줄어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진정하게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하고 그 작가의 잠재력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예측 수치에만 쏠리다 보니 미술 수집의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잘못된 현상입니다. 미술시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국 미술시장의 최근 분위기는 비관과 낙관의 교차로 요약됩니다. 미술관에선 유명 작품을 눈에 담기 위해 100m가 넘는 대기줄을 서지만 경매장에선 저점 매수를 노리는 신중한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보는 미술은 호랑인데 사는 미술은 불황인 기묘한 그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파리와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우리 자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감상과 소유가 늘 함께 움직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시장의 온도차가 커질수록 이를 바라보는 미술계의 안팎의 우려도 커집니다. 관람과 소비, 유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미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일각에선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법인 미술품 구입의 세제 혜택을 현재의 1,000만 원 수준보다 더 넓혀줘서 컬렉터 저변을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술 시장의 활성화는 불안한 환경입니다. 무엇보다도 미술 시장을 리드하는 갤러리나 옥션 등의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현재 미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작가? 아니면 갤러리? 그것도 아니면 컬렉터? 이들 모두에게 각각의 책임이 있지만 구매의 기회와 구매를 독려하는 주체는 누구죠? 네, 바로 중개상입니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술품의 판매가 매우 어렵죠. 물론 컬렉터가 입소문에 의해 작가의 스튜디오를 찾아가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사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면 컬렉터는 어떤 신진 작가나 유망 작가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성사가 안 되겠죠. 정부 차원에서는 직거래의 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예술가 데이터베이스부터 제대로 구축하여 잠정적인 컬렉터들에게 작가들에 대해 알리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 장점이 생깁니다. 자영업 같은 생계 위주의 작가들이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유익한 기회가 생깁니다. 컬렉터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온다 한들 작가 자신의 그림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등록된 작가들의 작품을 사전에 손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작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갤러리의 문을 두드리지만 거절당하는 수모는 없고 좀 더 개방된 시장에서 자신을 알리며 희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술 시장에 공정하게 다양한 스타일의 미술품이 소개되고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는 미술품 판매는 물론 미술 작품의 창작이 한쪽으로 유행에 따라 생산되고 판매되는 폐단을 막고 다양한 작품 스타일의 존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작가는 그림을 팔기 위해 지나치게 갤러리의 조언을 통해 시류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고 구매자는 갤러리가 강조하는 한정된 풍의 작품만을 구매하지 않고 구매자가 선호하는 작품류를 직접 택해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갤러리와 옥션은 망하라는 얘기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미술시장의 체질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갤러리와 옥션은 공정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스타나 페북 등을 통해 갤러리나 전시와 작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수준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의 경우 있어 왔고 국내의 대규모 옥션들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작은 군소 갤러리가 자체의 힘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면 위협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온라인 판매는 물론 신진 작가 섭외를 훨씬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외에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작가와 갤러리들이 자구책을 시도할 때 다양하고 활성화된 미술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일방적인 유통망의 한계와 폐단이 사라지며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윈윈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이런 위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미술계의 문제점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미술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의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의 수동적이고 폐쇄적이며 일방적인 문화 속에서 미술이 단순한 상품처럼 생산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사라져야 할 그 문제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계의 위기,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대원쌤의 뉴스 앤 이슈 특집 1편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